퇴직 후 미국 이민을 앞둔 민수는 마지막 인사차 오랜만에 누나 영희네 집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죠. 누나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조카 민지는 얼마나 컸을까 하는 궁금함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경비실도 번듯하고 조경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눈안의 동 앞에 선이 더욱 놀랐죠. 주차장에 외제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와, 누나가 이런 곳으로 이사했구나?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라는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괜히 위축되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민수야.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민수가 기억하는 누나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영희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당연하지. 들어와 들어와. 민지야, 삼촌 왔어. 거실에 들어서자 민수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넓은 거실에 고급스러운 소파와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반짝반짝 빛나는 식기장, 그리고 창가로 보이는 탁 트인 전망까지. 이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낯설면서도 부러운 풍경이었습니다. 삼촌, 민지가 달려와 민수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예전보다 훨씬 키가 크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지야, 많이 컸네. 이제 진짜 숙녀답게 생겼구나. 민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때 안방에서 영희의 남편 정호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호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단정한 셔츠에 바지, 그리고 온화한 미소까지. 민수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사답고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매영, 안녕하세요. 그동안 누나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정호가 민수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습니다. 뭘 그렇게 딱딱하게 인사해. 가족인데 편하게 해. 정호는 민수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영희 동생이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지. 저녁 준비를 하는 영희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감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릇에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모습. 테이블을 세팅하는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여유롭고 우아해 보였거든요. 누나, 정말 살림 잘하게 됐네. 예전하고는 완전 달라졌어. 호, 그럴까? 정호 씨가 워낙 잘해줘서 그런가 봐. 영희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누나의 얼굴에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보던 그 지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얼굴이었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정호가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에 보는 기념으로 건배 한번 할까? 정호의 제안에 민수도 기꺼이 잔을 들었어요. 네, 매형. 그동안 누나랑 민지 잘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누나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매형이 사람 하나는 정말 잘 챙기시네요. 그 말에 영희가 부끄러워하며 정호의 팔을 살짝 찔렀어요. 이 사람이 워낙 세심해서 말이야. 나한테는 물론이고 민지한테도 정말 잘해줘. 정호가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가족인데 뭘. 그리고 민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세 사람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민수의 퇴직 이야기, 미국 이민 계획, 그리고 그동안 못다한 안부까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의 시간이 민수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수는 거실에서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꿈 같았거든요. 누나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리고 조카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니. 마음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누나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나, 나 오늘 좀 나갔다 올게. 미국 가기 전에 처리할 일들이 좀 있어서.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마음껏 다녀와.
저녁 때까지는 돌아올 거지? 당연하지. 누나가 해주는 밥 놓칠 순 없잖아. 민수가 웃으며 말하자 영희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호는 이미 출근한 상태였고 민지는 학교에 갔어요. 집 안이 조용해지자 민수는 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민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어젯밤 누나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누나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이민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보험회사에서 해약 절차를 밟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었지만 민수는 차근차근 처리해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죠. 이제 진짜 미국 갈 준비가 거의 끝났네. 민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들릴 곳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오래된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로 향하던 민수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 앞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정우였어요.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죠. 민수는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바라봤어요. 회사 동료겠거니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가깝게 붙어서 거르고 있었거든요. 저 여자가 누구지?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 여자는 정우보다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였죠. 그리고 정우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고급 호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5성급 호텔이었어요. 민수는 회사 일로 호텔에서 미팅이라도 하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수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정우가 그 여자의 허리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것도 연인처럼 친밀한 동작으로 말이에요. 뭐야? 저게 뭐야?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갈까? 아니면 확인해볼까? 마음 한편으로는 정우를 의심하는 자신이 미안했어요. 하지만 누나를 생각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보자. 정말 업무라면 상관없잖아. 민수는 용기를 내어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웅장한 샹들리에, 곳곳에 놓인 고급 소파들까지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낯설었어요. 프런트 데스크 근처에서 두리번거리던 민수는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와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재빨리 옆에 있는 다른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지켜보니 두 사람이 탄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멈췄어요. 민수도 급하게 자신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12층에 도착한 민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정우와 그 여자가 한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211호였어요. 민수는 카펫이 깔린 고급스러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그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 너머로 정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1211호구나. 민수는 방 번호를 확실히 기억해두고 복도 끝 의자에 앉았어요. 헌기증이 올라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확인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누나의 행복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민수는 의자에 앉아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정말 업무일까? 아니면 정말 불륜일까? 누나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결심했어요. 확실히 하고 가자. 1211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민수가 목소리를 바꿔 말했어요. 안에서 정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룸서비스. 주문한 게 없는데.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젖은 머리를 털며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고 나타났어요. 방 안에서는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를 보자 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처남이요. 여길 어떻게? 정우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놀라움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매영.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확신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민수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정우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나의 행복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더욱 화가 났어요. 매영.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정우는 민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방 안에서는 여전히 샤워 소리가 들려왔고 두 남자는 그 소리를 배경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매영?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우는 침을 꿀꺽 삼키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 민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호텔에서 젊은 여자랑 샤워하고 있는 게 오해라고요. 매영, 누나는 뭡니까? 민지는 뭐고요? 정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민수야, 제발 들어봐. 이건 정말 복잡한 상황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복잡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가 복잡해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는 게 뭐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때 방 안에서 샤워 소리가 멈췄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문을 좀 더 닫으려 했지만 민수가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매영,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민수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복도로 나왔어요. 문을 살짝 닫고 민수와 마주 섰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정우가 다시 한번 변명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매영의 멱살을 잡으며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만해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 상황이 뭔지 모를 것 같아요? 누나랑 조카 보고도 그런 짓이 나와?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누나가 얼마나 매영을 사랑하는데 민지가 매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말이 가슴에 꽂혔거든요. 민수야, 나도 모르겠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모르겠다고요? 민수가 정우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매영이 모른다고요? 결혼 반지 끼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정우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결혼 반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보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민지한테 미안하다고 하라고요. 나한테 왜 미안하다고 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여자 정리해요, 당장.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당장 정리하라고요.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민수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간단하지 않다고요? 민수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문제야. 정우가 변명했어요. 하지만 자신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 민수가 정우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매영,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정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수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영, 결정하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나를 택할 건지, 그 여자를 택할 건지.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 수는 없어요. 민수야, 시간을 좀 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우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민수는 정우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그 여자를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내가 누나한테 말할 거예요. 민수야, 제발. 정우가 애원했지만 민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그 여자 만나는 거 보면 바로 누나한테 말할 거예요. 민수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정우가 민수를 불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호텔을 나서면서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의 행복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우가 정말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할까요?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나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누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우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일주일 안에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려고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영희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왔어? 오늘 일 많이 봤지?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응, 누나, 잘 해결했어.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지가 달려와서 민수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삼촌, 어디 갔다 왔어요? 삼촌이 미국 가는 준비하러 갔다 왔어. 민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우를 아빠처럼 따르는데 말이에요. 매형은 언제 와?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영희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보통 이때쯤 오는데 오늘은 좀 늦네. 회사 일이 바쁜가 봐. 민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회사 일이 아니라 그 여자와 만나느라 늦는 거겠죠. 매형 요즘 많이 바빠? 응.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더라고. 그래도 집에 오면 민지랑 잘 놀아줘서 고마워. 영희가 말하며 식탁을 차렸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민수는 영희와 민지를 바라봤어요. 두 모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이더라고요. 특히 영희가 정우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우 씨가 다음 주에 민지랑 놀이공원 가자고 하더라고. 민지야, 기대되지? 영희가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랑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요. 그 순간 민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모든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정우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나와 민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어서야 정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늦어서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정우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화를 냈어요. 고생했어요, 매형. 민수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는 민수를 보자 순간 경직됐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민수야, 오늘 일은 잘 봤어? 정우가 어색하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 봤어요. 매형도 일 잘 보셨죠? 정우는 민수의 시선을 피했어요. 영희가 정우의 저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많이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정우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정우가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우가 정말 약속을 지킬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호텔 근처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쯤 호텔 앞에 도착한 민수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혹시 정우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우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지난번 그 여자와 함께 말이에요. 저 자식이 정말. 민수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는 여전히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호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멀찍이서 두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산부인과?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저 둘이 산부인과에 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아픈 건가 싶어서 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산부인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민수가 본 것은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와 그 여자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나오는 거였거든요. 뭐야? 저게 뭐야?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초음파 사진이라는 것은 임신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정우가 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뜻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기는커녕 아이까지 가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민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영, 민수가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왜 여기에? 민수는 정우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이게 뭐야? 관계를 정리한다더니 이게 뭐야? 초음파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민수는 들을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 누나는 뭐가 돼요? 민지는 뭐가 되고? 길 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이분이 누구세요? 내 처남이야. 정우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민수는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주워들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매영, 이게 뭐예요? 민수가 초음파 사진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누나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민지한테는 뭐라고 할 거고?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거든요. 민수야, 이건 정말. 뭐가 정말이에요? 민수가 정우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일주일 시간 달라더니 이게 뭐예요? 아이까지 가져놓고? 그때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만해. 민수와 정우가 돌아보니 영희가 서 있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뒤따라왔던 거예요. 누나? 민수가 당황하며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다 내 잘못이야. 영희가 오열하며 외쳤어요. 민수와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니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누나, 무슨 말이야?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가 힘없이 말했어요. 정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민수는 상황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왜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누나, 일단 여기서는. 민수가 말하려던 순간 영희가 무릎을 꿇고 앉아버렸어요. 길바닥에 주저앉으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영희가 반복해서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누나를 부축하며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민수가 영희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영희는 고개만 저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잘못한 거야. 영희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나, 제발 일어나. 민수가 다시 영희를 부축했어요. 이번에는 정우도 도와서 영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미영에게 다가갔어요. 미영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미영은 영희를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이거 놔. 영희는 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길바닥에 무릎을 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미영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 남편 빼앗아서 몇 년을 살았으면서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이미 영희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어요. 나 혼인신고도 안 했어.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 사람 본처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살았다는 거죠. 미영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제 남편을 빼앗아 놓고 아이까지 낳아서 가정을 파괴해 놓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누나가 정말로 남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계속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 미영이 영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안을 망쳐놓은 걸 어떻게 용서해요?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요? 정우는 당황하며 미영을 달래려 했어요. 미영아, 너무 흥분하지 마. 아기한테 안 좋아. 정우 씨, 미영이 정우에게 소리쳤어요. 이 여자가 또 와서 이러는데 어떻게 흥분 안 해요? 영희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미영 씨,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이 다시 볼 수 있게 허락해주세요. 허락해달라고요? 미영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보게 해달라고 해요? 처음부터 당신 건 아니었잖아요. 민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누나는 처음부터 정호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 씨, 영희가 계속 매달렸지만 미영은 영희를 밀어냈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미영이 소리치며 배를 감쌌어요. 당신만 봐도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순간 정호가 화를 내며 영희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만해. 내가 너 보고 잘해준 건 줄 알아? 애가 있어서 잘해준 거였어. 이제 우리한테도 아기가 생겼으니까 미영이한테 피해주지 마. 영희는 그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아, 매영. 민수가 소리치며 영희를 부축했어요. 누나를 왜 때려요? 하지만 정우는 미영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미영아, 괜찮아? 아기는 괜찮지. 미영의 배를 걱정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정우 씨, 가요. 이 여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어요. 미영이 정우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정우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영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미영이랑 아기가 더 중요해. 매영, 민수가 분노했지만 정우는 이미 미영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영희를 일으켜 세우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누나가 처음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누나, 민수가 영희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영희는 떠나가는 정우와 미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민수야, 나 이제 정말 끝이야. 일단 집으로 가자. 민수가 영희를 이끌며 말했어요. 민지가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민수야, 처음엔 나도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엔 도망칠 수도 없더라. 아이만큼은 상처 없이 키우고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정우 씨가 미영 씨랑 결혼한 사이라는 것도, 미영 씨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왜 그런 줄 알면서 접근했어?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정말 바보같이 생각했어. 미영 씨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주면 정우 씨가 나를 인정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누나,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 씨도 처음엔 좋아했어. 미영 씨가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가져서 집안에서 압박이 심했거든. 그런데 내가 임신하니까 정말 기뻐했어. 영희가 계속 말했어요. 그럼 결혼은 왜 안 한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결혼. 그런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어. 정우 씨 집안에서 허락할 리가 없잖아. 미영 씨는 문벌 좋은 집 딸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으니까. 영희가 쓰게 웃었어요. 민수는 누나의 말을 들으며 답답했어요.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대체 왜?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어요. 그게 내가 가장 바보 같았던 일이야. 민지를 넘겨주면 정우 씨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았어. 그래서 민지를 붙잡고 있었어. 누나, 민수가 안타까워했어요. 정우 씨는 민지를 보러 우리 집에 와야 했고, 그럼 나도 정우 씨를 볼 수 있었거든. 그게 내가 정우 씨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영희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털어놓았어요. 민수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누나가 스스로 불륜녀가 된 이유를 말이에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정우 씨는 미영 씨와 정식 부부로 살면서 나한테는 민지 아빠로만 와주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어.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누나, 그런 식으로 살면서 행복했어. 민수가 물었어요. 행복? 그런 게 있었을까? 영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정우 씨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 민지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만큼은 정말 가족인 것 같았거든. 민수는 누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누나의 선택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절망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영 씨가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정말 끝이야. 정우 씨한테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됐어. 영희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민수는 누나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누나가 스스로 그런 관계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누나, 그럼 민지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라고 부르던 사람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걸 민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민지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지야, 삼촌이랑 놀까?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싫어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민지가 고집을 부렸어요.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할 거야. 영희는 민지의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정우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민지는 여전히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지는 계속 현관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한테 전화해줘. 민지야, 아빠는 지금 정말 바빠. 나중에 연락 올 거야. 영희가 어쩔 줄 모르며 대답했어요. 식사 시간에도 민지는 정우의 자리에 그릇을 놓았어요.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래요. 민지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었어요. 민지야, 밥 먹자. 아빠는 늦을 것 같아.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먹을 거예요. 민지가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현관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민지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졌지만 정우는 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결국 현관문 앞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민수가 민지를 안아서 침대에 눕혔어요. 민지야, 잘 자. 민수가 민지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민지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민수는 민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지가 매일 현관문 앞에서 기다려도 결코 아빠 정우는 오지 않을 것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정우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민지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는 자주 울었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요? 민지가 영희에게 물었어요. 아빠가 화가 났나? 아니야. 민지는 잘못한 게 없어. 영희가 민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모든 걸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누나, 이러면 안 돼. 민지가 너무 힘들어해. 민수가 영희에게 말했어요. 그럼 어떡해? 정우 씨는 나랑 민지를 완전히 버렸어. 영희가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영희는 정우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정우는 영희를 보자 다른 길로 피해갔습니다. 정우 씨, 영희가 소리쳤지만 정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민지 앞에 앉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거든요. 민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엄마? 민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영희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이제 우리한테 안 올 것 같아. 왜요? 아빠가 왜 안 와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아빠한테는 다른 가족이 있어. 영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가족이요? 우리가 아빠 가족 아니에요? 영희는 민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민지도 영희를 안고 울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정우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민지는 아빠의 사진을 안고 잠들었어요. 영희는 민지 곁에서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민지가 이렇게 상처받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제 영희와 민지는 정말로 가족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들만의 외로운 시간이 시작됐어요. 출국을 앞둔 며칠 전, 민수는 혼자 시내로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던 민수는 우연히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 멀리 정호와 미영이 함께 백화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멀찍이 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손에 아기 옷과 신발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물건들을 쇼핑한 것 같았어요. 이거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미영이 쇼핑백에서 작은 아기 옷을 꺼내어 정호에게 보여주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에요. 정말 예쁘네. 우리 아기가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 정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미영의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면서 말이에요.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복잡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한 물건들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 평범한 부부 같았어요. 신발은 이게 어때? 너무 작나? 정호가 작은 아기 신발을 들고 미영에게 물었어요. 완벽해. 우리 아기 발에 딱 맞을 것 같아. 미영이 신발을 받아들고 살펴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와 행복이 가득했어요. 정호는 미영이 보여주는 모든 아기 용품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고마워. 이렇게 좋은 것들 다 사줘서. 미영이 정호의 팔을 감싸며 말했어요. 뭘? 우리 아기를 위한 건데. 더 좋은 것도 사주고 싶어. 정호가 미영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호가 원했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희와 민지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자연스러운 행복이었어요.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앉아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아기 이름은 뭘로 할까? 미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정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예쁜 이름을 지어주자.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어. 미영이 행복하게 말했어요. 정호는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들으며 생각했어요. 저들이 바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정식 부부였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정당한 자식이 될 거였습니다. 반면 영희와 민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관계에서 태어난 상처만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미영이 정호에게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있어서 행복해. 정호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정호는 영희에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영희는 항상 불안해하며 정호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집 꾸미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아기 방도 준비하고. 정호가 말했어요. 응. 예쁘게 꾸며보자. 아기가 좋아할 만한 색깔로. 미영이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쇼핑백을 들고 일어서서 손을 잡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처럼 평온한 풍경이었어요. 민수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영희가 지키려고 했던 행복은 애초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행복은 처음부터 미영의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민지만 상처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우와 미영이 택시에 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누나가 지키려 했던 그 행복,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그 행복은 미영과 정우, 그리고 곧 태어날 그들의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영희와 민지가 끼어들 자리는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내일이면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영희와 민지를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빼앗으려 하지 말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야 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정호와 미영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떠날 미국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희와 민지에게도 언젠가는 진짜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이어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불륜녀를 자처해 결혼도 안 한 남자의 아이를 낳은 누나 어디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